아파트 현관 우편함에서 나는 종이 비비는 소리. 매일 아침 확인하는 게 무서워졌어요. 빨간 봉투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전기세 체납고지서, 가스비 독촉장, 카드사 최종 통보서, 그리고 새벽 5시마다 정확히 울리는 현관문 소리. 남편이 조용히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잠에 취해서 그냥 지나쳤죠. 하지만 며칠 연속 같은 시간에 들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여보, 어디 가세요? 조깅 좀 하고 올게. 하지만 평상복 차림에 가방까지 메고 나가시더라고요. 조깅복도 아니고 운동화도 아니고 그냥 회사 갈 때 입는 옷 그대로. 뭔가 어색했지만 굳이 따져 묻지는 않았어요. 결혼 15년 차에 그런 것까지 캐묻기엔 서로 너무 지쳤거든요. 하지만 그때 이미 알았어야 했어요. 우리 집에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에요. 43살. 서울 노원구에 사는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됐고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 준혁이와 중학교 3학년인 딸 서연이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 정수는 구로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해요. 월급은 세전 350만원 정도. 우리 동네에선 그럭저럭 살만한 수준이죠. 전 결혼하고 나서 줄곧 집에서 아이들만 키웠어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지만 준혁이 낳고 나서 그만뒀거든요.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혼자서도 충분히 벌 수 있을 것 같았고 매달 가계부를 정리하면서도 별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아이들 학원비 월 80만원, 생활비 150만원, 각종 공과금에 적금까지. 빠듯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맞춰갔거든요. 미영아, 이번 달 카드값 언제 나가지? 20일쯤 나갈 거예요.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어요. 가끔 통장 잔고가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는 단기 적금을 깨거나 친정에서 조금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같은 집이 수백만 가구는 될 테니까요. 변화는 아주 조금씩 시작됐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도 초과네요. 그럼 다른 카드로 해주세요. 그것도 안 되고 또 다른 카드로 해도 안 되고 세 번째 카드에서야 겨우 결제가 됐어요. 계산대에서 뒤에 줄 선 사람들 눈치까지 보면서요. 집에 와서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해보니 통장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500만원 한도가 있는데 그것도 400만원이나 사용했더라고요. 이상하네. 어디에 이렇게 많이 썼지?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씩 확인해봤어요.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외식비, 옷값. 딱히 평소보다 많이 쓴 것 같지도 않은데 통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스비가 밀려서 가스가 끊어질 뻔했고 핸드폰 요금도 연체됐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엄마, 우리 집 돈 없어? 준혁이가 물어볼 때마다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냥 깜빡한 거야. 하지만 정말로 돈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남편이 연말정산 서류 정리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서류 정리를 도와주다가 책상 서랍맨 안쪽에서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어요. 대출 서류였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대출이 5개나 있더라고요. 우리은행 500만원, 신한은행 300만원, 저축은행 200만원, 캐피탈 700만원, 그리고 지인한테 빌린 돈 300만원까지. 총 2천만원.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언제 이런 돈을 빌렸지?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따져 물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그게 왜 말 안 했어요? 2천만원이나 빌렸으면서. 걱정시키기 싫어서. 정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진실이 나왔어요. 작년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1,000만원을 날렸고 회사 동료 보증을 서줬다가 그 친구가 잠적해서 500만원을 떠안게 됐고 카드 현금 서비스로 또 몇백만원을 썼다고. 당신 미쳤어요? 왜 혼자 결정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계산만 했어요. 남편 월급 350만원에서 세금 떼고 나면 280만원. 거기서 대출 이자만 월 30만원. 생활비로는 250만원도 안 남는 거였어요. 아이들 학원비, 공과금, 식비까지 감안하면 절대로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자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기엔 너무 큰 돈이고 친척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남편더러 다른 일을 더 하라고 하기엔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옆집 박씨 아주머니가 새벽에 일한다고 했던 이야기. 요즘 새벽 배송 일이 좋더라. 몇 시간만 일해도 용돈은 벌어. 처음엔 설마 했어요. 43살에 무슨 새벽 알바를 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음날 스마트폰에 알바 앱을 깔았어요. 알바몬, 알바천국, 당근 알바까지. 처음 보는 앱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어요. 새벽 배송, 청소, 식당 서빙,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생각보다 일자리는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새벽 배송센터 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시급 12,000원. 하루 36,000원씩 벌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엄마, 왜 핸드폰만 보고 있어? 서연이가 물어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뉴스 보는 거야.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아니, 정확히는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일을 나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첫 출근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배송센터로 갔는데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요. 대부분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43살 아줌마가 여기서 뭐 하나 싶어서. 하지만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하고 배송기사님들 차에 실어주는 일. 생각보다 체력은 많이 들었지만 3시간이면 끝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오집에 와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침밥을 차렸어요.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샤워하고 평소처럼 밥 차리고. 엄마,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그냥 잠을 못 잤어. 거짓말이 늘어갔어요. 매일매일 작은 거짓말들을. 첫 주급을 받았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18만원. 제 이름으로 된 돈을 번 게 15년 만이었거든요. 은행에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었어요. 남편도 모르는 비밀 통장. 한 달 지나니까 30일에 60만원이 모였어요. 주말에는 일을 안 하니까 정확히는 60만원보다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대출 이자 30만원은 감당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으로 숨을 좀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원금은 멀었어요. 2천만원을 갚으려면 몇 년은 걸릴 것 같았어요. 화장대 거울을 보면 확실히 늙어가는 제 모습이 보여요. 새벽 일 때문에 잠이 부족해서 그런지 피부도 거칠어지고 손도 트고 배송센터에서 박스를 나르느라 손톱도 깨지고 무릎도 아프고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모습이에요. 가끔 생각해요. 이게 맞는 건가? 가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가족을 위한 걸까? 아니면 그냥 제 자존심을 지키려는 걸까? 효과음 한숨소리 920 남편은 아직도 몰라요. 요즘 집안 형편이 좀 나아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해요. 미영아, 요즘 카드값도 밀리지 않고 좋네. 그러게요. 또 거짓말을 하게 돼요. 아이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일찍 자?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거짓말이 습관이 됐어요. 처음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들키기 싫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배송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연이 있어요. 갑자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 사람, 빚 때문에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는 사람.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더 슬펐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게. 어제도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급여 명세서를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남편이 깰까봐 숨죽이며 현관문을 열고 아직도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요. 이제 가족들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준혁이도 서연이도 엄마 어디가? 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엄마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엔 오히려 제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실수로 말이라도 나올까봐. 오늘 배송센터에서 이런 말이 나오려다가 급하게 삼켜버리곤 해요. 두 번째 겨울이 다가와요. 일을 시작한 지 거의 2년이 됐거든요. 대출금은 절반 정도 갚았어요. 앞으로 2년만 더 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까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가 되면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지도,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될지도. 혹시 여러분도 가족 몰래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것만이 이유일까요? 때로는 우리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돼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